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서 얼마 전에 졸업을 하고 컴퓨터공학 전공한 남형욱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는 저희가 트리플 AI 컨퍼런스에 내서 발표했던 논문을 그대로 발표를 하는 거라서 발표 자료는 트리플 AI에서 사용했던 발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영어 자료입니다.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 주제는요, Number Sequence Prediction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수열입니다. 그래서 수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등차 수열이라든지 등비 수열, 피보나치 같은 수열들을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예측을 해보자라는 주제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해보면서 수열 종류에 따라서 딥러닝이 잘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거꾸로 문제 셋을 정의를 잘 해서 그걸 이용해 딥러닝 모델들의 어떤 능력을 평가해보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수열 문제를 IQ 테스트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비슷하게 수열을 이용해서 딥러닝 모델들의 IQ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정규민 교수님 연구실의 지도를 받으면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고요. 일단 간단하게 모티베이션을 설명을 한 다음에 문제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열을 예측한다고 했을 때 언어 모델처럼 단어 단위, 글자 단위가 있듯이 그 숫자 자체를 단위로 할 때가 있고 혹은 그 숫자 기호, 그러니까 숫자 기호를 단위로 할 때가 있고 수 자체를 단위로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가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린 다음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은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딥러닝은 일반적으로 이미지나 음성이라든지 혹은 이런 식의 좀 연속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굉장히 잘 하는데 아무래도 이산적인 혹은 알고리즘ik한 룰을 가진 데이터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좀 미약한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잘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몇 가지 뭐 카피 메모리 태스크라든지 뭐 그냥 그 메모리를 기억하는 수준의 문제들 외에는 잘 정의된 문제가 없는데 이제 수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능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잘 쓰이는 문제고 정의가 굉장히 잘 되니까 한번 이걸 이용해서 딥러닝 모델들의 어떤 지적 능력을 테스트해보자라는 게 기본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열의 특징은 저희가 이제 수열을 줄 때 어떤 수학적인 기본 도메인 널리지가 없이 그냥 숫자 기호들의 나열 형태로 숫자를 주거든요. 그래서 딥러닝이 실제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건 그 수학 원칙 그 자체를 학습한다기보다는 마치 어떤 그 CPU 칩의 애더라든지 ALU를 만들듯이 그 기호들 사이의 어떤 알고리즘ik한 규칙들을 학습해야 이 룰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알고리즘적인 규칙들을 잘 배울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열 문제가 좋은 이유는 당연히 일단 난이도를 저희가 임의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무한정 생성할 수 있고요. 대부분 이제 데이터 생성이 어려워서 오버피팅 문제를 피하기가 어려운데 수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범위만 넓히면 무한정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오버피팅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제 그러려면 그 복잡성,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떤지를 정의를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수열 문제를 일종의 마치 로직이라든지 스테이트 머신, 그러니까 상태 기계를 만드는 문제로 치환을 해서 난이도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딥러닝의 그 경험적인 능력을 테스트하는 연구들은 많은데 저희는 약간 이론적인 배경을 넣어서 그거를 좀 엄밀하게 테스트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일단 수열 문제들을 정의를 하고요. 당연히 정의된 수열 문제의 복잡성이랑 난이도를 정의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딥러닝이 어느 수준까지 컴퓨테이셔널 파워를 가졌는지를 평가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데요.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릴 거는
그 수열 문제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저희는 정의를 했습니다. 마치 이제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어 단위의 그 NLP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글자 단위 NLP를 하는 게 있듯이 저희도 숫자 단위 넘버 레벨 문제와 디짓 레벨, 그러니까 수 단위 문제와 숫자 단위 문제로 구분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넘버 레벨 수 단위의 경우에는 그 디짓들의 그러니까 한 행이 그리드에다가 이제 숫자들을 나열을 해서 한 행이 한 숫자가 되는데 이제 그걸 한꺼번에 CNN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예측하는 거를 문제로 삼았고요. 이제 직관적으로는 이제 숫자들의 나열을 줘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피보나치 수열인데요. 그러니까 5, 8, 13, 21, 34인데 이거를 저희는 이제 리틀 엔디안 오더로, 그러니까 그 작은 수가 앞에 오도록 배치를 해서 데이터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입장에서 이게 그 계산 순서가 맞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러운 숫자의 나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숫자 하나하나를 RNN에다가 그 순차적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 종류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상태 기계를 시뮬레이션 하는 문제가 되고요. 넘버 레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다 주어지니까요. 병렬로 일종의 어떤 로직을 짜는 문제로 치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파워라는 말은 저희가 오토마타 이론에서 이제 차용을 한 건데 이제 가장 기본 단위는 데이터가 다 주어졌을 때 로직을 짜는 거는 조합 로직을 짜는 거는 결정적인 문제고 그 위 단계에서 오토마타 이론에 따르면 그 유한 상태 오토마타랑 푸시다운이랑 튜링 머신 정도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재밌는 점은 똑같은 피보나치 수열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주고 하는 넘버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조합 로직을 짜는 문제가 되고요. 순차적으로 숫자를 줄 경우에는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Q 레벨 문제로 바뀌는데 저희는 Q 레벨은 이론적으로 튜링 머신과 동치라는 게 알려져 있어서 이제 튜링 머신 레벨 굉장히 이제 간격이 크게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사이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먼저 좀 단순하게 그 넘버 레벨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뭐 보이듯이 마치 픽셀들이 숫자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픽셀에 원합 팩터로 그 숫자 기호들이 뭐 0이다 그러면 1, 0, 0, 0, 0, 0, 1이다 그러면 0, 1, 0, 0, 0, 0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각 행이 한 숫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은 무엇을 예측하냐면 그 수열의 다음 숫자들을 예측을 하는데 저희는 쉬프트 개념을 넣어서 이제 데이터 크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예를 들어 A1부터 A4까지를 주어주면 뭐 예를 들어 A3부터 A6까지를 출력하도록 저희가 실제 이제 실험을 할 때는 8개씩 넣어가지고요. A1부터 A8까지 주면은 뭐 A4부터 A12까지 예측하도록 저희가 이제 그 인풋이랑 타겟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시퀀스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가장 간단한 그 피보나치부터 시작을 해서요. 저희는 이제 룰을 그 재기 방정식으로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걸 기준으로 난이도를 설정을 했는데요. 당연히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2항만으로 그 결정이 되니까 가장 단순하죠. 비슷한 난이도로 등차수열이었습니다. 등차수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제 조금씩 더해가는 등차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이제 공차가 랜덤하게 주어질 경우에는 똑같이 피보나치처럼 그 재기 수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2an 플러스 1 빼기 an 하면은 등차 수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는 저희가 이제 동일한 난이도의 문제일 거라 예측을 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험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려면 복잡도가 증가하진 않는데요. 그 항들을 늘리면,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개차 수열이라고 하면 개차 수열도 그 재기 방정식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3항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항수를 늘려서 룰을 만들게 되면은 더 많은 데이터를 봐야 되니까 좀 더 어렵지 않을까 해서 그 재기 방정식으로 수열을 정의를 했고요. 이제 이 경우에는 2항과 3항의 경우에는 그 난이도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2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덧셈 규칙을, 피보나치의 경우는 덧셈 규칙을 찾는 건데, 덧셈 규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0부터 9랑 0부터 9 사이에 더하는 건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짓 개수의 제곱만큼의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최소한. 비슷한 의미로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배우게 된다면 3항 규칙 같은 경우에는 아마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제 이건 어소시에이티브 하니까 그 2항 규칙의 어떤 오른쪽 끝에 보시면 2항 규칙을 그 네스티드 룰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두 번 적용해가지고 그 규칙을 배울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그냥 사망 전체를 통째로,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00가지 경우를 모두 외우는 것도 가능한데요. 저희의 예측은 아마 딥러닝이니까 당연히 오른쪽 끝에, 그러니까 네스티드된 어떤 깊은 로직을 배우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이 깊이가 넘버 레벨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난이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넓이, 예를 들어 디짓의 베이스를 10진수를 쓸 경우에는 100이지만 5진수를 쓸 경우에는 25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메울 수 있는 캐패시티가 좀 적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고요. 숫자 단위, 그러니까 디짓 레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글자를 RNN에 넣듯이 똑같이 숫자를 RNN에 넣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정의가 되고요. 비슷하게 수열을 쭉 주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수열을 얘네가 이제 뱉어내도록 간단한 글자 레벨 RNN 구조에서 차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피보나치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덧셈을 하려면 물론 이론적으로는 스택 캐큘레이터가 있으면 덧셈을 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스택은 막 엄청 오래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RNN의 경우에는 하나 넣어줄 때마다 계속 아웃풋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Q가 있어야지 연산이 가능해서 그 중간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 유한 상태 오토마타를 해당하는 문제를 주기 위해서 일단 제일 쉬운 공차가 고정돼 있을 때, 그러니까 오로지 공차가 7인 수열만 막 집어넣었을 때 이걸 학습할 수 있느냐, 이런 경우에는 일종의 카운팅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10이 주어지면 11, 11이 주어지면 12, 이제 다음 수를 계속해서 찾는 거랑 비슷한데, 이거는 유한 상태 오토마타로 풀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로 시작해서 중간 단계에서는 푸시다운, 그러니까 스택이 반드시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건 펠린드롬이라고 해서 이제 1, 2, 3, 4, 5를 넣어주면 5, 4, 3, 2, 1을 뱉어주는 수열, 제일 간단한데 이거는 반드시 스택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를, 그러니까 총 길이가 제한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펠린드롬도 예를 들어 길이가 최대 10까지만 있으면 이거를 유한 상태 오토마타, 정확히는 넌디터미니스틱 유한 상태 오토마타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때, 밸리데이션을 할 때 트레이닝에서 주지 않은 어떤 길이의 밸리데이션 셋을 줘야지만 실제로 푸시다운을 하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피보나치나 공차가 랜덤으로 주어진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해야 되니까, Q가 필요하니까 튜링 머신 레벨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넘버 레벨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구글 웨이브넷에서 좀 차용을 한 문제고요. 왜냐하면 리셉티브 필드가 굉장히 커야 돼서요. 아무래도 다일레이트 컨볼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쓰면 조금 더 좋아지는데, 그냥 일반 아무 레지듀얼 컨볼루션 쓰면 꽤 잘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깊이가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또 안에 뉴런의 개수가, 그러니까 내부 컨볼루션 레이어들의 뉴런의 개수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좀 이제 확장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서 깊게도 쌓아보고 옆으로도 늘려보고 하면서 실험을 해봤고요. 특징은 이제 제네레이티브 모델, 그러니까 인풋하고 아웃풋하고 디멘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1, 2, 3, 4, 2, 3, 4, 5니까 3, 4, 5, 6이니까 디멘션이 똑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인풋 아웃풋 디멘션이 유지되는 형태로 해서 이제 레지듀얼이 굉장히 잘 먹힙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조금 보기가 어려운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피보나치랑 등차 수열 같은 게 너무 학습을 잘해서 뺐습니다. 너무 학습을 잘해서 뺐고, 피보나치 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1만부터 1만 사이에 초항을 주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억가지가 넘는데 한 10,000개 정도의 테스트 케이스만 주면, 그러니까 트레이닝 케이스만 주면 거의 100% 예측을 보여서요. 그런 간단한 룰을 굉장히 쉽게 학습한다는 걸 보였고요. 이제 두 번째가 개차 비슷한 수열, 이게 개차는 아니고 개차 비슷한 수열, 어떤 사망으로 이루어진 수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보시면은 약간 이제 새들 포인트, 그러니까 학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조금 어렵게 이제 학습을 하고요. 이 경우에는 보시면은 좀 깊은 모델을 쓰면은 아무래도 좀 더 빨리 학습하는 현상을 보인다라는 점인데요. 중요한 건 사실은 두 번째 그래프와의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2항 수열을 학습을 잘하니까 2항짜리 수열을 그러니까 4가지 규칙을 섞어서 데이터를 줘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학습을 하긴 잘 하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만약에
그 사망 수열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 그 1000가지 경우를 다 외우는 거라면 이제 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2항짜리를 10개 넣어주는 거랑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냥 10개 더 많이 외우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전혀 학습 그래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저의 결론은 그런 식으로 이제 3항을 외우는 식으로 학습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네스티드, 그러니까 깊이 있는 로직을 배울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4항짜리 수열인데요. 4항짜리 이제 재귀 방정식으로 만든 수열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에러 레이트인데 y축이 40%에서 수렴한다는 건 사실 못 외우는 거에 더 가깝습니다. 못 외우는 거에 더 가깝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실험을 해본 게 진수를 5진수로 바꿔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러면 외울 5의 4승이 600가지밖에 안 되니까 3항보다 사실은 쉽거든요. 만약에 외우는 거면 1000가지도 아니고 600가지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여전히 똑같이 학습을 못하는 경우를 보입니다. 즉 이제 외우는 방식으로 학습하지 않는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이걸 통해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게 결론이고요. 이제 이 경우에는 그 추측을 어느 정도 또 하나가 그 깊이가 난이도에 영향이 있다는 걸 또 하나 이제 보여주는 게, 그럼 피보나치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틀리는 경우가 조금씩 나오는데 언제 틀리냐를 보시면은 올림 규칙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0이 굉장히 많잖아요. 0이 굉장히 많다는 건 올림이 엄청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올림 규칙이 일어날 때 올림 규칙 끝자락에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림 규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애더를 만들 때도 올림 규칙을 하려면 굉장히 길게 쌓아야 되잖아요. 애더의 경우, 그 로직에. 마찬가지로 올림 규칙을 하려면 굉장히 이제 깊이 있는 그 디펜던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틀린다는 거. 다시 말해 이 깊이가 아무래도 로직의 난이도를 결정한다는 요소를 또 한번 이제 추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숫자 레벨, 디질 레벨 모델을 쓴 게 가장 기본적인 건 굉장히 간단한 RNN 모델을 썼습니다. 근데 RNN 모델인데 중간에 들어가는 RNN 모듈을 이제 바꿔가면서요. 기본적인 LSTM이나 GRU도 써봤고요. 또 이제 스택을 쓰면 푸시다운 되니까 스택 RNN이라고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그 모델도 한번 써보고, 마지막으로 리커너트 모델에다가 뉴럴 튜링 머신도 넣어봤습니다. 실제로 뉴럴 튜링 머신이 튜링 캐패블한지 이제 확인을 해보려 했고요. 다만 이제 어텐션 같은 경우에 일종의 메모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텐션 같은 경우에 모델 구조가 좀 많이 달라서 이 경우에는 좀 다른 셋업으로, 그러니까 인코더, 디코더를 해서 이제 어텐션을 쓸 수 있는 셋업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바이디렉셔널 RNN을 쓸 때, 바이디렉션 안 한 RNN을 쓸 때 이제 차이가 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인코더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테스트를 해봤고요. 결과를 보시면 쉽게 보시는데, 마찬가지로 카운팅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학회 슬라이드 제한이 있어서 제외를 했고요. 굉장히 학습을 잘 해서, 보시면 리버스 오더가 그 팔린드롬 태스크인데요. 스택이 필요한데, 보시면 트레이닝 에러를 보시면 대부분 학습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RSM, GRU도 트레이닝 에러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에러를 보여요. 다만 이제 밸리데이션으로 넘어가게 되면 트레이닝 할 때는 저희가 1부터 10위까지 길이의 그 시퀀스를 랜덤하게 주는데, 밸리데이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한 12부터 16 사이 시퀀스를 랜덤으로 줍니다. 길이를. 그러면은 LSM, GRU는 거의 이제 많이 틀리게 되고요. 다만 스택 RNN, NTM 혹은 바이디렉셔널한 인코더, 디코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그러니까 0% 진짜 완벽하게 예측을 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RN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메모리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스택 같이 어떤 무한히 그 일반화될 수 있는 어떤 메모리 기능은 하지 못한다. 즉 얘네들은 또 유한 상태 오토마타 정도의 기능까지밖에 구조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저희가 추측을 했고, 다만 이제 NTN 같은 경우에는 튜링 캐패블 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이제 Q 로직만 있으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의 모두 예측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아직까지 뭐 메모리를 더한다든지 뭐 텐션을 한다든지 해도 이제 스택까지는, 간단한 스택까지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데 Q라든지 좀 복잡한 구조의 또 메모리 모델 혹은 이제 그런 그 머신의 알고리즘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는 게 저희의 결론이고요. 이제 예시를 보시면요, 이게
피보나치를 줬을 때 어디서 틀리는지를 보는데 실제로 알고리즘학한 규칙을 배우는 데 있어서 덧셈 같은 경우에는 끝자릿수가 중요하잖아요. 작은 자릿수 덧셈 규칙을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한데 실제로 보시면 LSTM이나 GRL 둘 다 이게 리틀 엔디언이기 때문에 앞쪽에 나오는 게 이제 작은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큰 자릿수들은 잘 맞추는데 작은 자릿수들은 많이 틀려요. 다시 말해 큰 자릿수들 같은 경우에는 앞 자릿수가 비슷하면은 그 비슷한 게 나오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 규칙을 정확하게 외우기보다는 좀 이제 외우는 방식으로 그냥 오버피팅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큰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수혈을 했을 때 저희가 꽤 성공적으로 그 딥러닝을 그러니까 딥러닝의 능력을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그러니까 레벨을 높여보면서 진짜 여기서부터는 간신히 되고 여기서부터는 안 되고 이런 게 사실은 그런 문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되면 굉장히 안 되고 안 되면 그냥 뭘 써도 안 되고 되면 그냥 다 되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저희는 약간의 난이도 조정으로 이제 잘 되다가 어렵게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거를 되는 거를 넘버 레벨 같은 경우에는 그 깊이 쌓는 걸로 해냈으니까 다시 말해 만약에 어떤 CNN 모델을 제시를 하셨는데 혹은 그냥 피드포워드 넷 모델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게 4항짜리 수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러면은 이제 그 진짜로 기존 모델보다 확실하게 이게 성능이 개선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그 연구의 그 컨트리뷰션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그 난이도를 꽤 효과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버 레벨 같은 경우에는 로직을 이용하면은 그 깊이라든지 너비라는 걸 이용해서 어느 정도 얘네가 어려울지 안 어려울지를 예측하는 게 가능했고요. RNN에 들어가는 디진 레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의 동치인 오토마타를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예측할 수 있는 오토마타를 설계함으로써 얘네가 뭘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오토마타의 복잡성을 보면은 얘네가 이제 쉽게 예측하는지 안 예측하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준 거는 이제 아직 이제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컨트리뷰션이고요. 그러니까 튜링 레벨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RNN이라든지 혹은 이제 스택 중에서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만 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챌린징한 태스크를 주었다는 게 또 어디까지가 리밋인지를 밝혔다는 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떤 여기서 찾아갈 만한 결론이고요. 추후에 해볼 만한 연구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는요. 일단 당연히 더 좋은 아키텍처를 제시하는 게 있겠죠. 저희가 이제 그 리밋이 어딘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더 나아갈 방향 알았으니까 뭐 예를 들어 RNN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아키텍처가 어떤 큐 기능을 할 수 있는 메모리 아키텍처를 이용하면 어쩌면 이제 피보나치라든지 등차수를 풀 수도 있으니까요. 혹은 이제 CNN 같은 경우에도 뭐 깊이 있는 그 규칙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저희가 구조적으로 그냥 단순히 이제 셀을 많이 넣는 거는 저희가 보기에 그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거든요. 셀을 뭐 192, 256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안 되는 게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키텍처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레이닝하는 방법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계를 많이 느꼈는데요. 예를 들어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 스택 캘큘레이터로 이론적으로 풀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 스택 캘큘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견산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는데요. RNN의 일반적인 트레이닝 방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인풋을 하나 집어넣을 때마다 바로바로 아웃풋을 뽑아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퀀스 투 시퀀스 에러 같은 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얘네들이 끝날 때까지 터미네이션 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트레이닝 방법론을 사용한다면 아무래도 그 사용할 수 있는 캐패시티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추측이고요. 혹은 뭐 여기서는 저희가 뭐 트랜스퍼 러닝이나 강화학습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 adversarial 러닝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면 조금 더 규칙을 학습할 때 잘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으로 추후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